AZ그룹 본사는 서울 강남에서도 손꼽히는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아침 8시 태양빛이 유리벽을 타고 내려오는 로비에는 고급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죠. 그 틈에서 청소도구를 들고 바닥을 닦는 76세의 김말수는 마치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김말수는 구부정한 허리를 펴고 지나가는 젊은 남직원에게 미소를 건넸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그러나 남직원은 마치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김말순의 미소가 살짝 흔들렸지만 그녀는 이내 다시 바닥에 쭈그려 앉아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일은 이미 1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김말수는 그 바닥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잠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허름한 청소 유니폼.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되새겼습니다. 아줌마, 여기 좀 치워요. 까만 정장을 입은 여자 직원이 종이컵을 던지듯 바닥에 내려놓고 가버렸습니다. 김말수는 묵묵히 그 컵을 주워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일의 반복이었지만 오늘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무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 로비는 잠시 한산해졌습니다. 김말수는 작은 의자에 앉아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고성이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그러다 갑자기 하이힐 소리가 급하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명품 구두가 다 망가졌잖아요. 화려한 보석과 명품으로 치장한 40대 중반의 여성이 김말순 앞에 우뚝 섰습니다. 오명희였습니다. 윤상훈 인사부장의 아내였죠.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물기가 있어서 미끄러질 뻔했어요. 청소를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요? 김말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방금 닦은 곳에 미끄럼 주의 표지판을 세워뒀는데요. 닥쳐요. 당신 같은 청소부가 변명은 무슨 변명이에요.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니까. 오명희의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에 있던 직원들이 흘끔거리며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김말수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릎을 꿇고 사과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명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요? 감히 나한테. 그녀는 손을 높이 들어 올려 김말순의 뺨을 향해 내리쳤습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숨이 멎었습니다. 바로 그때 여보 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상훈 인사부장이 급히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윤상훈은 주변을 의식한 듯 아내를 서둘러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윤상훈은 피해자인 김말순에게는 단 한 번의 눈길도 사과의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체면만을 생각했을 뿐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윤상훈은 사무실에 앉아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들자마자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장님, 회장님께서 지금 바로 오라고 하십니다. 윤상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우현 회장이 갑자기 자신을 부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하며 그는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평소 보수적인 강우현 회장이 부르는 일은 흔치 않았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있음을 직감한 윤상훈은 식은땀을 흘리며 회장실로 향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윤상훈이 문을 열고 들어가자 강우현 회장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강우현은 뒷모습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강우현의 말에 윤상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집사람이 잠시 흥분했을 뿐입니다.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강우현이 천천히 몸을 돌려
윤상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집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어제 로비에서 있었던 일이 선명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오명희가 김말순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을 들어 때리는 장면까지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게 집사람이 잠시 흥분했을 뿐인가요? 윤상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어제의 일이 CCTV에 찍혔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급하게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집사람을 크게 혼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우현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이 회사에서 20년간 일하면서 배운 게 그것밖에 없습니까? 사과는 왜 피해자가 아닌 당신의 명성에만 합니까? 윤상훈은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해왔습니다. 이런 일로 자신의 커리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오늘 안으로 김말순 씨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세요. 부인분도 함께요. 윤상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회장실을 나오자마자 윤상훈은 명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당장 회사로 와서 어제 그 청소 아줌마한테 사과해야 해. 뭐라고? 내가 왜 청소부한테 사과를 해? 그냥 돈이나 좀 줘. 이거 회장님이 직접 나서신 일이야. 우리 둘 다 가서 사과해야 해. 절대 안 돼. 내 자존심이 말이 안 돼. 명희의 완강한 거부에 윤상훈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그의 컴퓨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사내 게시판에 새 글이 올라왔다는 알림이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클릭했고 놀라운 제목을 보았습니다. 존엄성에 관하여 청소부 김말순. 내용은 간결하지만 강력했습니다. 회사가 지켜야 할 것은 체면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제 로비에서의 일은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이 아닌 우리 회사의 문화를 돌아보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김말순의 글이 올라온 직후 사내 게시판은 폭발적인 반응으로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직원들이 하나둘씩 자신들이 겪었던 비슷한 사례들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침묵했던 직원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순간이었죠. 윤 부장 아내분의 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 송년회에서도 서빙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 비슷한 행동을 했었습니다. 회사 전체가 술렁이는 가운데 조민재 홍보팀 사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익명으로 올릴지 말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명희가 김말순을 공격하려는 순간을 그는 우연히 촬영했던 것입니다. 이걸 올리면 회사가 발칵 뒤집힐 텐데. 소극적인 성격의 조민재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정의감이 불타올랐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결국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익명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동영상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편 강우현 회장은 사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사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직원들이 동영상을 보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우현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전 직원 소집 공지를 내보내세요. 1시간 후 대강당에서 만나겠습니다. 대강당은 순식간에 직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강우현이 단상에 올라섰을 때 대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이유는 어제 있었던 사건에 관해 회사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강우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무겁게 생각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어떤 형태의 갑질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의 발언에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누구도 회장이 이렇게 강경한 태도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회사는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TF팀을 즉시 구성하겠습니다. 강우현의 발표가 끝나자 대부분의 직원들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임원석에 앉아있던 몇몇 사람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특히 임원진 중 최고 참인 박상무는 눈살을 찌푸리며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일개 청소부 한 명 때문에 회사가 이렇게 흔들려서야. 회의가 끝난 후 임원진은 별도의 회의실로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박상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일은 너무 과하게 대응하시는 것 아닙니까? 청소부 한 명과 부장 아내 사이의 개인적인 일을 가지고 회사 전체를 뒤흔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강우현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의 존엄성이 무시당하는 것을 그저 개인적인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습니까? 임원회의실의 긴장감은 점점 고조되었습니다. 박상무는 여전히 강우현의 결정에 불만을 표했습니다. 회장님,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소한 일로 회사의 위계 질서가 흔들리면 앞으로 어떻게 직원들을 통제하겠습니까? 게다가 윤 부장은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입니다. 강우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김말순 씨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 의아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청소부가 회장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강우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나간 후 김말순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말순 씨.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김말순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강우현은 김말순 씨의 당당한 태도에 내심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리고 윤상훈과 오명희가 들어왔습니다. 오명희의 얼굴은 여전히 오만함으로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잠시 실수를 했을 뿐입니다. 윤상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김말순을 청소부로만 여기며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강우현이 입을 열려는 순간 김말순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무릎은 마음없이 꿇을 수 있어도 사람을 보는 눈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오명희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강우현이 그녀의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에서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윤상훈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물론 회장님이시죠. 강우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진정 존경받아야 할 사람은 바로 김말순 씨입니다. 윤상훈과 오명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우현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지금 그 청소부를 무시한 것이 창업주의자 제 어머님이라 해도 똑같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빠졌습니다. 윤상훈과 오명희의 눈이 김말순을 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네, 맞습니다. 제가 바로 AZ그룹 창업주의 아내이자 강우현 회장의 어머니입니다. 윤상훈과 오명희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이 방금 전까지 무시하고 있던 청소부가 실은 회사 창업주의 아내이자 회장의 어머니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명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용서해 주세요. 윤상훈도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저희의 무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 몰랐습니다. 김말순은 그들을 담담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당신들이 사과하는 건
내가 회장 어머니라서일 뿐이잖아요. 내가 정말 그저 평범한 청소부였다면 지금도 똑같이 무시했을 테니까요. 그녀의 말은 윤상훈과 오명희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김말순의 지위를 알았기 때문에 사과한 것이지 진심으로 자신들의 행동을 뉘우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우현이 말했습니다. 두 분은 이만 돌아가 보세요. 윤상훈과 오명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강우현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보다 내 접근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강우현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접근 방식이요? 그래. 이건 단순히 한 사람을 처벌하는 문제가 아니라 회사 전체의 문화를 바꾸는 일이란다. 처벌보다는 교육이 먼저야. 모든 직원들이 서로를 인간으로서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 강우현은 어머니의 지혜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이어졌고 강우현은 점점 더 깊은 통찰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나요? 청소라니요. 김말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로 하는 것과 직접 경험하는 것은 달라. 이 회사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 그녀의 말에 강우현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그는 회사의 숫자와 성과에만 집중했을 뿐 정작 회사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관계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왜 이런 선택을 하셨는지. 김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회사는 너의 아버지와 내가 한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시작했어. 그때는 모든 직원이 가족 같았지.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그 마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더구나. 강우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말씀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어머니, 약속드립니다. 이 회사를 바꾸겠습니다. 다음 날 AZ그룹은 큰 변화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강우현 회장은 존중과 배려의 문화개혁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전 직원에게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첫째, 직급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겠다는 것. 둘째,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 셋째, 모든 임원진이 정기적으로 현장 근무를 경험하게 하겠다는 것. 이 공문에 대한 반응은 양극화되었습니다. 평사원들은 환영했지만 임원진은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특히 셋째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반란에 가까운 반발이 일었습니다. 박상무를 중심으로 한 임원진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강우현의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해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건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일입니다. 임원이 현장 근무를 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게다가 윤 부장을 해임한다는 소식도 들리던데 그건 너무 과한 조치입니다. 한편 강우현 회장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임원진의 반발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회사를 이끌어오면서 조직 내부의 역학관계를 잘 알고 있었죠. 임원진의 반발은 그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오후 강우현은 전 직원이 참석하는 비상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대강당은 다시 한번 직원들로 가득 찼고 뒤쪽에는 김말순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강우현이 단상에 올라서자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강우현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진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먼저 어제 있었던 사건의 당사자인 윤상훈 인사부장의 해임을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당 안이 술렁였습니다. 윤상훈은 회사의 핵심 인재로 꼽히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강우현은 잠시 말을 멈추고 직원들의 반응을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우리 회사는 모든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할 것입니다. 이 말에 박상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이런 결정은 너무 성급합니다.
윤 부장의 실수는 안타깝지만 그가 기여한 공로를 생각하면 해임은 과한 처사입니다. 다른 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강우현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람이 일개 청소부가 아니라 임원이었다면 여러분은 지금과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강우현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그 청소부를 무시한 것이 창업주의자 제 어머님이라 해도 똑같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순간 대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충격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우현은 뒤쪽에 앉아있는 김말순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 회사 로비를 청소하시던 김말순 씨는 바로 AZ그룹의 창업주 부인이자 제 어머니십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김말순은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당당함이 묻어났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박상무를 비롯한 임원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지난 1년간 김말순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그리고 방금 전까지 그녀를 일개 청소부라고 표현했는지를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김말순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1년간 여러분들 사이에서 청소부로 일하며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보았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직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평소 무시당하던 현장 직원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회사는 제 남편과 함께 한평 남짓한 사무실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모든 직원이 가족 같았어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했죠.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그 마음이 조금씩 사라졌더군요. 김말순의 말에 강우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지혜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김말순의 정체가 공개된 후 AZ그룹은 급격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강우현 회장은 약속대로 존중과 배려의 문화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윤상우는 해고되었고 그의 아내 오명희는 소셜미디어에서 갑질 사모님으로 낙인 찍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급격한 변화는 내부적으로 상당한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박상무를 중심으로 한 보수적인 임원진은 강우현의 리더십의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비공식적인 모임을 갖고 강우현을 견제할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회장님이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는 회사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윤 부장 아내의 행동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회사의 근간을 뒤흔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주주들에게 접근하여 강우현의 결정이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우현은 점차 리더십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김말순은 이제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닌 창업주 부인으로서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로비를 지나갈 때마다 직원들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김말순은 그런 태도가 자신의 지위 때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진심이 바뀐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강우현은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두 사람은 테라스에 앉아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회사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임원진의 반발이 심하고 주주들도 동요하고 있어요. 김말순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변화는 늘 저항을 불러오는 법이지.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할지도 모릅니다. 김말순은 아들의 얼굴을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우현아, 내가 정말 내 뜻을 이해했다면 직원들 앞에서 너 역시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봐.
강우현은 어머니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김말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이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았어. 너도 그렇게 해봐. 내가 직접 현장에서 일해보면 많은 것을 깨달을 거야. 강우현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임원으로 회사에 들어와 현장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항상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각으로만 회사를 바라보았던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우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특별한 공지문을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임원진에게 먼저 공유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너무 극단적인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강우현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는 공지문을 전 직원에게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는 앞으로 한 달간 회장직에서 물러나 현장에서 일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회사의 진정한 모습을 이해하고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이 기간 동안 김말순 고문이 임시대표로 회사를 이끌 것입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에 퍼졌고 외부 언론에까지 보도되었습니다. AZ그룹의 회장이 현장 직원으로 일한다는 소식은 경영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AZ그룹 직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로비에서 직원들을 맞이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강우현 회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강우현은 들어오는 직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직원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일부는 어색하게 인사를 받아주었지만 대부분은 당황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전까지 회장은 접근하기 어려운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로 한 달 동안 현장에서 일하실 건가요? 강우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짜 회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의 솔직한 대답에 직원들의 경직된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그에게 자연스럽게 다가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우현의 첫 주는 안내 데스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방문객을 맞이하고 전화를 받고 택배를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구내식당에서 배식을 맡았고 세 번째 주에는 청소팀에 합류했습니다. 매일 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일들을 일기처럼 기록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한 임원이 음식을 쏟았는데 마치 내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그냥 지나갔다. 내가 예전에도 이런 식으로 직원들을 대했던 건 아닐까? 구내식당 아주머니가 5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왜 우리는 그분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청소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얼마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지 알게 되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청소부라는 이유로 나를 무시한다. 강우현은 매일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몇십 년간 알지 못했던 회사의 모습을 비로소 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도 점차 그의 진정성을 느끼기 시작했고 더 자연스럽게 그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거의 끝나갈 무렵 회사 전체의 분위기는 놀랍게 변화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를 더 존중하기 시작했고 임원들도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박상무를 비롯한 반대파 임원들도 강우현의 변화에 감명을 받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날 강우현은 모든 직원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회장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고 그저 한 사람의 직원으로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저는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그것은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의 진정한 힘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었습니다.
연설이 끝나자 모든 직원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김말순의 눈가에 작은 미소가 맺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사람이 먼저인 회사를 만드는 게 쉽겠니? 하지만 우리 아들은 해냈구나. AZ그룹은 그날 이후로 진정한 변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강우현은 회장으로 복귀했지만 그의 리더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모든 직급의 직원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회사의 문화는 점차 더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방향으로 변화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업무 효율성과 직원 만족도의 향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김말수는 여전히 가끔 청소 유니폼을 입고 로비를 청소하곤 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이제 모든 직원들이 그녀에게 진심 어린 미소로 답했습니다. 무릎은 마음 없이 꿇을 수 있어도 사람을 보는 눈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김말순의 이 말은 이제 AZ그룹의 핵심 가치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지위나 외모가 아닌 모든 사람의 사람다움을 존중하는 문화. 그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변화였고 그녀의 아들은 그 변화를 이루어낸 것입니다.